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7.3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이날 57.33%로 직전 최고치인 2001년 3월 말 57.30%를 약 18년 1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최근 시작한 카카오톡 배너 광고 사업에 대한 기대로 사자 수요가 몰리면서 카카오가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카카오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 장중 13만 원을 찍어 최근 1년 내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인보사 논란 확산에 코롱티슈진과 코롱생명과학이 급락 마감했습니다. 코롱티슈진은 현 주가가 11,350원으로 인보사 사태 발생 전 4만 원대였던 주가가 4분의 1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롱생명과학도 7만 원대였던 주가가 2만 원대 후반으로 밀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저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휴일 동안 있었던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재우려감과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슈까지 겹치면서 오늘 재개된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일장 뉴욕 증시는 장 초반 2%대 급락으로 출발한 상황 속에서 장 후반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 속에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으로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힘을 잃은 모습이었고 반면 최근 계속해서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습 트윗으로 출렁인 시장은 뉴욕 부총리가 미국 방문을 결정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일단 좀 진정된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도 화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그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8% 하락한 2176.9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도 힘을 잃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 가까운 하락 속에서 44,850원에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차는 1% 넘는 하락으로 13만 6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LG화학도 1.78% 내린 35만 8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 넘는 하락 속에서 32만 3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10% 하락한 753.45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7만 4,1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신라제는 1% 넘는 하락 속에서 62,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약보합권 마감으로 54만 7,900원에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강보합 마감이 되면서 5만 8,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과장님, 휴일도 있어서 좀 한참 후에 뵙는 것 같아요. 휴일 동안에 그리고 주말 동안에 또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번 연휴에는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시황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분석 잘 해드리겠고요. 마지막 코너에서 내일장 전망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실효성 있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휴일 동안에 정말 시황적인 측면 그리고 대내외적인 그런 이슈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또 시황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말 알찬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화요일장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화요일장 아대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앞서서 시황 시세 점검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셨겠지만 다시 재개된 오늘 우리 시장은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또 중요한 것은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과 월요일장에는 중국 증시도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과 시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 후에 양봉 마감했습니다. 물론 종가는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61선을 이탈했다는 게 이게 특징이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 후에 양봉 마감했습니다. 물론 종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코스피하고는 다르게 61선은 지게 됐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하락 출발했고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가는 이제 하락으로 끝났죠. 다만 코스피는 61선 이탈, 코스닥은 61선 지지,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등락 원인을 살펴본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기간의 대량 매도가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이 매수했고요. 외국인마저 매수했는데 기관이 워낙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5대 업종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4대 업종은 전기전자, 화학, 철강금속, 운송장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제조업의 투톱은 전기전자 플러스 운송장비 이렇게 말하고요. 운송장비는 자동차와 조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업의 투톱은 화학하고 철강금속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이제 완성품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네 개 업종이 이제 보통 4대 업종인데 요즘 하나 더 추가됐죠. 바로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제약 업종이라고 그러고요. 코스피에서는 의약품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까지 이제 포함하면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좋을 리가 없겠죠. 코스닥은 이제 투자 심리 악화와 이제 기간의 역시 매도, 두 가지가 이제 어떤 등락원이 된다. 왜냐하면 심리에 더 약한 게 코스닥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고요. 특이 사항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오늘 놀랍게도 코스피는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매수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름대로 하락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코스피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 산업주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연휴 때 북한 그 왁지라 그러나요? 아니면 변수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뭔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차트가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개파락을 했죠.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개파락을 했다가 아랫꼬리 길게 달아주고 나름대로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최악은 뭐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벌어진 갭을 메꿀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좀 미지수다. 상당한 갭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그 금요일의 최저가와 이번 주 화요일이죠. 어제는 이제 월요일은 휴일이었으니까 화요일의 최고가 사이의 어떤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최고가가 2179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의 최저가가 2192. 그럼 약 13포인트 정도 갭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메꿔질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분봉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갭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최저가 여기 라인이죠. 오늘 최고가 여기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갭이 발생한 거예요. 갭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처럼 일봉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가부터 이제 하락 출발했어요. 시가부터 하락 출발했는데 전일 고점이나 저점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갭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봉 차트로 봐도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일분봉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해가 쉽죠. 그래서 금요일에 저점 그리고 화요일에 고점 이만큼 갭이에요. 이게 약 한 13%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게 메꿔질지 말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이제 비슷해요. 비슷한데 코스닥도 이거는 뭐 양봉 마감한 거 똑같습니다. 하락 마감한 것도 똑같고요. 다만 60일선이 지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60일선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안 깼어요. 이거는 근데 코스피 다시 보실까요? 확실하게 깨졌죠. 이게 파란색이 61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고요. 이번엔 제가 이제 차트가 아니라 이제 말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 때 이슈가 됐던 게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뭐 발사차라 그러죠. 발사체. 뭐 국가기관에서 발사체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인데 먼저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쉽게 타결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되더라도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힐 수 있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봄부터 얘기했습니다. 2년 전이에요. 작년이 아닙니다. 2년 전에 미중 무역전쟁은 반드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년 전에 이미. 그리고 1년 전에 이맘때쯤에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결코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방송을 1년 이상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뭔가를 예측할 때 그 예측에 앞서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 분석을 할 때 어떤 원리를 대입을 시켜요. 원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의 분석은 분석이 아니라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항상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라든가 원리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할 때 저는 항상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을 다 가미합니다. 어떤 그 사안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뭐 협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제가 평소에 가장 잘하는 건 사람 분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걸 따집니다. 어떤 이론이나 원리를 가지고 어떤 지수의 방향성,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될 건가 말 건가. 그리고 뭐 사람이 따르면 이 사람이 이분법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안 괜찮은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갖다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동안 어떤 그 국제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 예측을 많이 했었고, 국내 정치는 어쩌다 한 번씩 틀렸지만 국제 정치는 틀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리대로 움직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랬죠. 미중 무역 전쟁 협상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냐? 1년이 지난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힘의 균형이 엇비슷한 조직과 단체와 혹은 개인끼리 협상하는 거는 타결이 빨리 됩니다. 절충이 빨리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팽팽하기 때문에 밀고 당기기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그냥 탁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팽팽하면 오히려 쉽게 타결돼요. 그런데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쉽게 타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갑은 악착같이 쥐어짜려 그러죠, 을을. 반대로 을은 어떻습니까? 이미 기울어진 협상이에요. 상당히 불리한 협상이에요. 이미 시작부터 조금이라도 덜 뺏기려고 발버둥 치죠. 그래서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슈퍼갑과 참 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을에 해당하는 중국의 협상은 각가을의 협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제가 그냥 막연하게 했던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쉽게 타결 안 될 거라고. 지금까지 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결된다 칩시다.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라는 사람의 제가 특성을 수도 없이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국가의 어떤 대통령, 그 다음에 어떤 그 재벌이 있으면 총수 이런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래요. 그러면 그 국가와 그 회사의 어떤 정책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의 어떤 그 경영자잖아요. 국가는 대통령이고 재벌 같은 경우는 재벌 회장, 총수들이 경영자 아닙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보편적 가치에 관심이 없다. 절충 마인드가 없다. 현재에 치우쳐진 어떤 관점을 갖고 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10년, 20년 뒤의 미래보다 지금 혹은 몇 년 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인드가 그래요. 사고가 그래요. 철두철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현재 어떤 그 비중을 한 50%, 한 10년, 20년 뒤에 또 나의 어떤 그 미래를 생각하고 한 50% 정도 이렇게 좀 균형감 있게 뭔가를 짜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현재에 좀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모든 언행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두 번째, 절충이라는 걸 몰라요. 반드시 이기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그래서 자기가 협상의 대가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보편적 가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 인권, 약속, 신뢰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어요. 자기가 불리하면 자기가 아쉬우면 언제든지 뒤집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미 FTA도 그냥 없애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 어떤 조약이라든가 협상했던 거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무슨 얘기냐?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도 어렵지만 이루어진다 한들 트럼프가 이거 다시 한번 할까? 그럼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문제는 좀 답보 상태죠. 답보 상태. 말 그대로. 뭐 더 나은 것도 없고 후퇴하는 것도 없고. 미국은 끝까지 비핵화가 되기 전, 완전한 비핵화, CVID.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 북한은 끝까지 단계적으로 비핵화하자. 이거는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이 양보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을에 해당하는 북한이 양보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북한이란 국가를 지탱하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독재자의 어떤 근간이 되거든요. 최후의 보루예요, 핵이. 그 양보하면 안 되죠. 왜? 그게 있어서 지금 그나마 이대접 받는 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 불러주고, 중국이 막, 우리 말 좀 들어줄래 하면서 좀 그러고, 러시아도 에서 만나주고, 그걸 왜 없앱니까? 그래서 이게 답보 상태로 흘러갈 겁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서 한번 뭔가 굉장한 어떤 변화가 올 겁니다. 저는 그때 임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루의 등락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아실 필요가 있다 설명드리겠고요. 2018년에 장이 워낙 안 좋은 바람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하루살이가 너무 많아요. 그냥 당장 바로 베팅해서 수익 날까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런 어떤 거시적인 흐름, 그다음에 베이스 이런 것도 잘 판단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석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시황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어제장에 좀 휴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말과 그리고 전일장에 있었던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도 짚어드렸고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은 일단 뭐 등락 결과로는 코스피는 61선이 이탈이 됐고 코스닥은 61선이 지지가 된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뭐 수급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기관의 대량 매도와 그리고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5대 업종의 하락 속에서 지수 하락을 좀 견인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나 기관 매도에 따른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었던 상황 속에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더욱더 좀 하락폭이 컸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들어왔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방해산업 테마주들의 급등 이후에 좀 혼조세로 이어갔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화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학 과장님 어떤 종목들 눈에 띄게 보셨을까요? 네, S1과 LG 하우시스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의 관심 종목은 두 가지 종목입니다. S1과 LG 하우시스를 꼽아주셨는데, 자, 먼저 S1 같은 경우 오늘 4% 하락 속에서 95,9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LG 하우시스도 4% 넘는 하락 속에서 56,4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하락세로 좀 이어갔는데, 자, 학 과장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S1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후 감망하시고요. 미보유자도 감망에 따라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분간 큰 시세 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적정주가 대비는 역시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일봉 차트예요. 최근에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특성이 있죠. 작년 연말이었죠. 이때 고점 찍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지수가 어땠었죠? 연초의 저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월 초에 저점 찍고 2월까지 한번 크게 올라갔었죠. 2월 하순까지. 그랬다가 조정받고 또 다시 4월 중순까지 올라갔다 최근에 이렇게 내려간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수의 흐름이었어요. 코스피 지수. 반면에 이 종목은 어때요? 작년 12월 이후로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라는 거죠. 지수는 어쨌든 연초 대비로 반등했고 지금도 연초보다는 높거든요. 연초가 2000선 전후였는데 좀 지금 어쨌든 2200선은 어쨌든 이건 깨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약 170포인트 정도 높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흘러내렸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지수하고 비슷하냐? 지수보다 강하냐? 지수보다 약하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뉜다. 지수하고 비슷한 종목은 한 80에서 85%한다. 나머지 15에서 20% 종목은 지수하고 좀 따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큰 시대는 어렵다고 보고요. 관망하는 게 좋다. 그리고 미보유자도 뭐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 없다. 설명드렸고요. 한번 월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이 종목은 참 엄청나요. 이게 이제 연봉을 한번 볼까요? 연봉으로 보는 게 혹시 더 실감이 나겠네요.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인데, 한때 어땠었냐면 이게 2,000원 안 됐었어요. 96년도였죠. 그러다가 이게 최근에 10만원 넘어갔으니까 한 2년 만에 한 50배 정도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렌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월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정말 중장기 상승을 해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크게 가기는 지수가 폭등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관심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고요. S1은 90년대도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묻어놓은 수익이 나긴 나겠다. 왜? S1의 특징이 뭡니까? 점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국민들의 삶이 높아질수록.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LG 하우시스는 보유자는 홀딩으로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LG 하우시스 보여드릴게요. 10 차트입니다. 자, 이 종목은 왜 그러냐?
지금 던지기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태 홀딩했다면 반등을 노렸다가 던지라고요. 네, 이거는 지금 던지기 너무 억울해요. 왜냐하면은 1월 말 2월 초였죠. 이때 한번 여기까지 올랐었고 또 4월 하순에도 여기까지 올랐었어요. 지금 던지기 좀 너무 억울하다. 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유 후에 매도하시고요. 없는 사람은 그냥 단기 매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LG하우시스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이게 지금 적정주가 19만 1,700원입니다.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시는데 이 LG하우시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이제 업종은 화학인데 사실 이제 건자재 회사죠. 마치 KCC랑 비슷해요. KCC도 업종은 화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KCC 같은 경우 뭐 페인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건자재 관련지라고 보면 되는데 LG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세요. 지금은 시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불리한 처지지만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노려보시다가 지수가 대폭락하거나 아니면 이 종목이 너무 심하게 빠졌다 싶을 때는 한 번씩 들어가 주시면 어렵지 않게 수익이 납니다. 실전에서 저는 LG하우시스를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이때였습니다. 이때 2012년도 이때 이거는 진짜 묻어두면 수익이 분명히 나온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20만 원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뭐 아주 큰 수익이 아닙니다. 한 200% 나온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G하우시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량주로서 이제 보시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매수할 종목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인 S1에 대한 부분은 평택촌로 적정주가 대비해서 좀 가격대를 보시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LG하우시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자,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이후의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짜주셨으니까요.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의 역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한 종목에 대해서 그 역사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서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시간에는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 전일장은 휴장으로 좀 아쉽게도 만나보지 못했고 오늘은 종목의 역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풀어주실까요? 네,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코스닥의 진정한 가치주 파라다이스. 현재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리스트를 쭉 보면 엄청난 고평가 종목이 많습니다. 특정한 종목을 언급하기 좀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거의 다라고 봐도 돼요. 뭐 100%라고 보긴 그런데 거의 다 작게는 적정주가 대비 5배, 많게는 뭐 20배짜리도 있어요.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그래서 보통 작게는 시가총액 10위까지, 넓게는 20위까지 이렇게 우량주를 이제 보면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한때 뭐 시가총액 5위 이내 안에 들었었다가 지금 좀 벗어났는데 리스트를 쫙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진짜 믿을 만한 건 제가 볼 때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 전에 한 종목 있긴 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 주식회사 동서. 그러니까 동서식품의 모기업이죠. 여러분들 롯데마트나 이마트 가면은 그 팔잖아요. 그 커피 믹스. 이게 동서식품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볼 때 그 우습게 보이죠. 아니 뭐 커피 믹스가 뭐 저거 뭐 얼마나 되겠어? 뭐 고가도 아닌데 아니에요. 매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요.
그 동서식품의 모기업이 동서였어요. 그래서 동서는 제가 20년 전에도 종목 발굴을 하면서 이거 기가 막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게 지금 코스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따지고 보니까 그러면 그 남은 종목 중에서 뭐가 좋냐? 파라다이스를 본 거예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1972년 설립됐고 이제 2002년에 상장이 됐는데 뭐 카지노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 호텔,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게 현재도 이제 적정 주가가 36,600원짜리입니다. 평택초는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그럼 현재 18,000원대니까 뭐 그래봤자 뭐 적정 주가 대비 뭐 절반 그쵸 절반밖에 안 되니까 뭐 현재 가격이 한 뭐 절반이니까 적정 주가 대비로 뭐 그렇게 저평가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코스닥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엄청난 고평가 종목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종목명을 말하면 타격이 입으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이거를 제2의 동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정말 믿을 만한 정말 믿고 묻어둘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파라다이스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거품술을 대신한 코스닥 초우량주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파라다이스입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 6년 동안 한 25배가 갔습니다. 무려 25배. 경이롭죠. 25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25배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 시가총액 리스트 쫙 한번 보세요. 그 코스닥에. 보면은 뭐 제약주, 바이오주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주. 진짜 믿을 만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단기 매매용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단기 매매용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지수가 대폭락하거나 정말 우리나라 주시장이 곡소리 날 때가 한 번 오거든요. 그럴 때는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1순위 종목이에요. 왜? 이거는 기업명이 워낙 튼실해요. 특단물로 망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매출 단가가 조금이 모여서 올라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카지노도 보세요. 한 명이 매출 올려갖고 이렇게 쌓인 거잖아요.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부가 사업을 하죠. 뭐 온천 같은 경우도 있고. 무슨 얘기냐? 전 이런 기업을 좋아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1천억의 매출이 나와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모여서 1천억인 거하고 10억, 100억짜리가 모여서 1천억인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매출이라 그래도 이 제품 단가가 작은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특히 불경기 때.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 흐름 안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내수는 이미 침체됐고 수출 마저 꺾이면 진짜 어렵겠죠. 그러면 주시장이 언젠가는 한번 폭락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다가 파라다이스는 잡아야 된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가격 매트가 별로 없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동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자, 이게 동서입니다. 동서 차트 보면 이제 이게 90년대부터 나오거든요.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동서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99년도 그때 무렵이었죠.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환산 가격으로 그때 얼마였었냐? 놀라지 마세요. 600원도 안 됐어요. 600원도 안 됐던 게 이게 얼마까지 갔느냐? 무려 47,000원. 몇 배입니까? 66이 36 잡고 67이 42. 실제로 600원 안 됐으니까 한 거의 80배 간 거예요. 80배. 물론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99년도에 발견했어요. 발견하면서 야, 이 기업은 정말 묻어두면 이거는 진짜 무조건 수익 나겠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랬었는데 서서히 올라가다 2013년 이후로 그냥 엄청나게 급등했죠. 이게 가치주의 매력입니다. 언제 가도 간다는 거죠. 근데 동서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코스닥 종목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고,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이거는 지금은 단기 매매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폭락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무지막지하게 빠집니다. 그럴 때 코스닥에서 내가 좀 묻어둘 만한 종목이 없을까?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게 1순위라는 얘기입니다. 1순위. 꼭 기억을 해두세요. 반드시. 코스닥은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우량주들은 골고루 포진돼 있어요.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 의약품 골고루 돼 있어요. 근데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세요. 절반이 넘어요. 뭐가? 제약바이오가. 그것도 무지막지한 고평가들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제조업이 별로 없어요. 제조업 관련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그 코스닥에서는 사실 우리가 코스닥 그 종목만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뭐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언젠가 코스닥의 우량주를 정말 중장기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언젠가 파라다이스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제목이 코스닥의 진정한 가치주라고 또 설명을 해주신 만큼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과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 또 접근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도 함께 좀 돋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까지 함께 만나보셨고요. 현재 시각은 10시 35분 지나가면서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 속에서 1% 가까운 하락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트럼프의 추가 관세 위협과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우려감 속에서 오늘도 지수가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운 넘는 좀 그런 급락으로 출발이 된 이후에 장 후반에는 좀 상당 부분 만회가 됐었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장까지도 여전히 투자 심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압박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의 끝자리 0335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LG 디스플레이를 매수가 21,8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LG 디스플레이는 4% 넘게 빠지면서 18,6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지금 현재 10% 넘는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학 과장님,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대약점이에요. 과정상 무리한 추격 매수 가격입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에서 20%에서 매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약점이라고 그런 겁니다. 과정상,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서 무리한 추격 매수. 저가격은 아니죠. 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10월 하순에 저점 찍고 이게 도대체 계속 단기별로 상승했는데, 물론 여기서 또 조정받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투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 손절에 대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4623님의 질문이고요. 한국전자금융을 매수가 1,100원에 비중은 25%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한국전자금융은 2% 넘게 하락하면서 9,750원에 마감이 되는데요. 한국전자금융도 지금 현재 손실 구간이세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C약점입니다. 다소 성급한 매수 가격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그러니까 본전에서 던지거나 마이너스 10% 던진다면 다시 재매수 해주세요. 뭐 재매수하는 거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약간 성급했어요.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약간 성급했다.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매수에 대해서 조금 다소 좀 성급한 매수 시기가 아니었냐라는 그런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다시 가격대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8840님의 질문인데요. 네이버를 매수가 11만 9,70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네이버의 종가는 오늘 보합권 마무리고요. 12만 4천 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네이버 수익 구간인데요.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B학점입니다. 왜냐하면 과감한 예측 매수와 평가액 상황입니다. 그래서 B학점이고요. 본전에서 매도하던가 수익 10% 매도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 왜 과감한 예측 매수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의 현재 그 추세가 어떻게 되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61선이 120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부터는 상승 추세입니다. 파란색 61선이에요. 좀 더 크게 보여드렸습니다. 파란색 61선이고 빨간색이 121선인데 61선 위에 있으니까 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있죠. 상승 추세일 때는 예측 매수를 해라. 하락 추세일 때는 확인 매수해라. 이것도 평택촌의 차트 이론입니다. 예측 매매, 확인 매매라는 용어조차 처음 듣는 분들 많을걸요. 예측 매매, 확인 매매.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직접. 근데 그거에 대한 정의도 내려드렸어요. 예측 매매는 상승 추세일 때 하는 것이고요. 확인 매매는 하락 추세일 때 하는 겁니다. 왜냐? 예측 매매는 왜 상승 추세일 때 하느냐? 약간 비싸게 잡아도 결국은 시간 지나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 매매는 상승 추세 하는 게 좋은데 하락 추세일 때는 왜 확인 매매냐? 계속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어디가 저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점 찍고 살짝 반등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눌림목에 들어가는 게 확인 매매인데 이 종목은 일단 상승 추세고요. 여기서 매수하신 건데 이쯤 되면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니까 예측 매매 할 만하죠.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잘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학점은 비학점 확인이 됐고 본전에 좀 손절을 잡으시고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3559님의 질문이고요. 웰크론을 매수가 4,18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웰크론은요 3% 넘게 빠지면서 4,000원대 간신히 지지가 되네요. 4,015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시작점이에요. 비교적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했다 볼 수 있겠고요. 아주 잘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나름대로 잘한 것 같고요. 일단 번져놓으면 매도하거나 손절 10% 매도한 다음에 다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차피 다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121선이 이탈하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웰크론은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918님의 질문이고요. FST를 매수가 7,800원에 비중은 28%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FST의 종가는 약보합 마감이고요. 7,650원에 마감이 되면서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학 과장님, FST 어떻게 보실까요? D학점이에요. 결과를 떠나서 무모한 추격 매수가입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하신 다음에 재매수하는 건 반대를 안 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가 되든 이거 문제죠. 프로세스에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분은 좀 조급한 분 같아요. 조급하거나 노력을 안 하시거나.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잡아서 하루 이틀만 가져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잡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악착같이 저점 매수
살 생각은 없고 그냥 쑥 둘러보다가 이거 급등하네 한번 가볼까? 별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수익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길게 볼 때 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다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야구 얘기 제가 수도 없이 하잖아요. 누가 봐도 확실하게 볼 코스로 들어오는 공 휘둘러도 안타가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해봐요. 타율이 어떻게 되겠나 까먹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ST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 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0024님의 질문이고요. 삼성중공업을 매수가 8,200원에 비중은 30% 질문하셨습니다. 오늘장 삼성중공업은 2% 넘는 하락으로 8,3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수가 대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A학점에요. 평택촌놈 차트 이론을 만족하는 매수 흐름입니다. 그래서 손절 5%, 수익 10%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추세가 뭐죠? 상승추세입니다. 이 구간부터 이제 61선이 120선 돌파했으니까 상승 추세 맞거든요. 파란색 61선, 빨간색 120선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승 추세인데, 자, 이럴 때 제가 뭐라 그랬죠? 21선 아래, 61선 위, 아니면 121선 아래라 그랬는데, 딱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가장 싸게 잡을 수 있는 가격까지 기다렸다 매수하신 거죠.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잘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A학점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좀 짧게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은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휴장에 이어서 오늘 다시 개장을 하면서 오늘 양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상황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3대 지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어갈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학 과장님, 내일 벌써 이제 수요일장인데 내일 수요일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중기 시황과 단기 시황을 두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제 확인만 남은 이중 고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시황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젠 확인만 남은 이중 고점. 여기서 약간 반등이 나오거나 말거나 이중 고점이 유력하다는 뜻이죠. 단기 시황은 어떠냐? 혼조세. 내일 같은 경우 혼조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세요. 제가 중기 시황 얘기했죠. 이제는 확인만 나면 이중 고점이라고요. 그럼 이중 고점이 어딜까요? 여길 말하는 거죠. 약 11포인트 편차가 나긴 하지만 이중 고점 라인입니다. 마치 지난번에 이때하고 정반대죠. 이때는 뭐죠? 이중 저점이죠. 이건 이제 이중 고점. 그래서 이젠 확인만 남은 이중 고점. 무슨 말이냐? 여기서 뭐 하루 아침에 크게 내려가든 줄줄줄줄 흘러내리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중 고점이 유력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확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확인 과정이 된 어떤 지지대는 제가 비공개하겠습니다. 확인 과정은 필요하지만 사실상 이중 고점 찍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단기 시황은 혼조세. 왜 혼조세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파락에서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했지만 또 양봉이 나왔잖아요. 오늘 이제 이게 흐름이에요. 그러면 왜 혼조세가 되느냐? 내일은 예를 들어서 내일 또 확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장중에 양봉이 나오면서 또 뭐 반등 시도할 거고 반대로 내일 플러스 출발한다. 그럼 또 음봉 나오고 또 막 또
밀린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내일은 혼조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오전에만 혼조세냐? 오전 오후 다, 그러니까 장중 내는 혼조세냐? 이건 저도 내일 봐야 돼요. 확실한 건 뭐냐면 내일 오전은 혼조세가 나올 거예요. 들쭉날쭉할 거라는 거죠. 오후에는 오전에 결정된 어떤 흐름이 오후에 쭉 이어질지, 아니면 오전에 이어서 혼조세가 계속 나올지,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해외 증시도 있고 환율도 있고 뭐 기타 뭐 어떤 특정한 업종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변수가 이렇게 지금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기 시황은 이게는 확인만 나오면 이중 고점이다. 여기서 쭉쭉쭉쭉 밀리면 밀릴수록 그게 더 이제 굳어지는 거고요. 단기 시황은 혼조세인데 적어도 오전은 혼조세다. 오후는 혼조세가 이어질지 말지 그건 내일 지켜봐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혼조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혼조세가 이제 오전과 오후까지 걸쳐질지 아니면 일단 오전이라든지 오후 이렇게 좀 편중되게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습니다. 이중 고점에 대한 확인과 단기 시황은 좀 혼조세에 대해서 단기 시황과 장기 시황 다시 한번 좀 구분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내일장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학 과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석투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